하면 뭐예요? 1836, 42067, 669, 12. 분수, 초단어. 이런 놈 3개만 알면 어떤 문제가 도 뭐 맞힌다고요? 이건 뭐이다요, 이것이? 뭔 소요? 숫소요, 암소요, 한우요, 뭐이다요? 그래, 젖소잖아요. 분수, 초단어 그랬으니까. 그렇죠? 수정 단계 가격, 초산후 가격, 그렇죠? 다산후 가격, 노산후 가격.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거 보고 이건 뭔 공식일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수, 초단후 보면서, 노산후, 다산후, 새끼 난갑다. 이게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5산 정도 합니다. 2.5산이 뭐냐면, 사람은 1년에 1.03 못 하죠. 그걸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지는 2.5산 정도 해요. 2.5산. 그래서 얘네들 보통 7산에서 10산 정도 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고깃값으로, 비육돈으로 갖다가 이제 또 계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돼지 보험이 재밌어요. 얘가 지금, 원래는 암돼지였다. 즉, 종빈돈이라고, 종빈돈. 종빈돈이었는데, 얘가 지금은 7산, 10산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새끼를 못 나게 될 형편이 됐다. 그럼 이건 뭐냐면, 비육돈. 비육돈은 뭐냐면, 살찌게끔 모든 이게 다 가다 놓고 이런 건 살만 띵 찍고 비육돈이라고 그래요. 그죠? 육성돈은 이제 막 퍼먹고 돌아다니라는 거죠, 육성돈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돈은 새끼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젖꼭지를 빠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그렇죠. 젖꼭지 빤다 해서 포유자돈이라고 그래요. 젖꼭지 빨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숟가락 들고 돌아다니지, 이제. 숟가락 들고. 뭐 주라고 그러더니 밥 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유자돈 되는 겁니다. 이유자돈. 근데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자돈 가격을 15만 원 정해놔. 왜냐면 얘가 이 포유자돈이 사고 날 때 이유자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최고가로 정해놓거든. 그리고 사고가 딱 터지는데 보험 안 넣는 놈이 계속 태어날 수 있잖아요. 보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렇죠? 왜냐면 1년에 2.5산 한다 했잖아요, 돼지가. 2.5산. 그러니까 엄마 돼지는 가입해놨는데 얘가 언제 또 날지 모르니까. 대신 약속을 한 거예요. 협정보험 가입. 협정보험 가입은 사고가 터지면 새끼보험금은 가입은 15만 원씩 해놨지만 사고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얘가 숟가락 들고 있으면 15만 원. 숟가락 들고 있으면, 즉 이유자든 엄마 저 빨고 있으면 10만 원 계산해주마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고 터졌을 때 따지는 거예요. 얘는 보험가액을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보상을 할 거니까. 왜냐하면 보험가액이 수시로 변동돼. 왜냐하면 새끼가 나고 또 새끼가 나면은 뭐예요? 육성돈이 비육돈이 되고 비육돈이 이제 출하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출하. 그럼 이제 걔네들이 없어지고 새끼가 이제 그 자리를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고가 터졌을 당시에 돼지가 얼마 있었냐, 얼마나치 있었냐, 그 보험가액이거든요. 그걸 산정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액 금액이 작아. 예를 들어서 1억 가입해놨는데 그때 사고 터지다 보니까 돼지가 계산 쑥 해보니까 1억 5천 나왔어. 1억 5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1억 5천만 원짜리를 1억에 지금 값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억 5천만, 사고 났을 때는 1억 5천이 있었어.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에 가입해놨어. 그럼 뭐예요? 1억 5천만 원어치 해당되는 돼지를 보험회사가 지금 가입을 지금 총 책임진 게 얼마예요? 1억으로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럼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험, 손해액을 산정할 거냐는 거예요. 돼지는 보험금은 공식은 간단해요. 근데 그 사연들이 많죠. 손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데 이 손해액이 문제거든요. 손해액을 따질 때는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보험 가입금액을 줄 거예요. 조건에. 가입금액. 옛날에 가입금액 기준가액 설정한 거 작년 업무방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업무방지 기준가액 기준 가격이라고 했다가 가액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입금액 하고요. 보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고 났을 당시에 보험 가액을 산정해요. 보험 가액이 뭐냐? 이 돼지가 지금 1000마리가 있어. 이때의 1000마리의 가치를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엄마 돼지, 아빠 돼지는 종모돈이라고 그래요. 종모돈. 근데 수컷모죠. 종모돈인데 얘네들 가격은 엄마 돼지 가격에 20%더 줍니다.
10%. 엄마돼지 산정하는 게. 여러분들 엄마돼지 65만 원 기억하세요? 작년에 공부하시기 70만 원. 그러니까 아빠돼지가 84만 원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어. 이제 지금은 75만 원, 70만 원 이렇게 조건 안 줘. 왜냐하면 키로당 가격이 얼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엄마돈 가격이 정해져 버려. 표가 약관에 보면. 그렇죠. 옛날에 이제 최고 큰 가액을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게 엄마돈에 제일 큰 게 비육돈 제일 큰 값이 70만 원이었거든. 키로당 가격이 제일 비쌌을 때가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액 금액하고 가액을 먼저 산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돼지가 죽은 손해액 있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보험가액은 사고가 났을 당시에 전체 지금 있는 거, 죽은 놈이 산 놈이 전체 가액이에요. 모든 가액. 근데 얘는 뭐예요? 손해액은 그때의 사고 났을 때의 폐사 가격, 죽었다면 폐사. 그 다음에 긴급 도축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긴급 도축 가격이죠. 거기서는 뭐예요? 이용물 처분 뺀 나머지가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쳤다. 가입은 뭐 6천만 원에 가입했더라. 그쵸? 6천만 원에. 가입했고, 지금 폐사에서 저 돼지 가격을 봤더니 이게 1천만 원이더라. 그럼 아주 심플하게. 그럼 이거 돈 얼마냐? 보험금 얼마 줘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지금 1억 원짜리 물건을 6천만 원만 가입한 꼴이 됐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일부보험 되는 거잖아요. 일부보험. 그때는 비례보상이 됐습니다. 일단 손해가 얼마나 났어요? 1천만 원 났잖아요. 1천만 원인데 1억 원에 0.6 주는 죠. 이게 손해액이죠. 손해.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금.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은 보통은 돼지 같은 경우는 손해액에, 즉 보험금에, 여기가 산출된 게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에 5%, 10%, 5%, 10%, 뭐 20% 뭐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산정을 해요. 출제가 조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정하면 복잡하겠죠. 요걸 갖고 이 자기부담금 때문에 1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야, 이거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복잡하니까 이때는 곱하기를 해버리면 돼. 그러겠죠. 그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1 곱하기 자기부담이 20%짜리다. 그러면 0.2 빼주시면 되고 5%짜리면 0.05 빼주시면 이 양반이 받을 보험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보험.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 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주면 표를 다 줄 것 같아요. 기준 가격을 다. 그럼 찾아 쓰기도 바빠. 이거 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액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손해액에는 뭐예요? 목적물 손해액 우리 공부했죠? 돼지 직접적인 손해, 목적물 손해. 플러스 뭐가 있어요? 비용 손해 있다고 했잖아요. 비용 손해 공부 안 하셨어요?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놓고 전혀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잔존물, 그렇죠. 삼형제, 공포의 삼형제 있죠. 손해, 잔존물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위권 보증비용, 손해 방지비용, 하나 싹 긋고 또 기타 협력비용입니다. 근데 이 보면 잔존물 제거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이 그거예요. 견인비용, 현장에서 끊는 거 견인비용 끊고 가는 거 플러스 상차 비용입니다. 차에 싣는 비용, 차에다가 소환체를 싣는 비용이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상차라고 써볼게요. 근데 대신 여기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소가 이제 돼지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토양이 오염될 수 있겠죠. 또 그게 또 흘러서 저수지에 들어가면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겠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대기가 오염이 될 수 있겠잖아요. 이런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 아니에요. 출제자가 빼기를 주기 위해서. 수질 오염 제거 비용 1,500만 원 이렇게 준다면 옆집 걔보다 걔 한다 이거예요. 그냥 뭘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깎아볼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런 거 조건 주면 대신 요거는 뭐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10% 하는 거예요. 손해액이 10% 한다. 그래서 요놈하고 똑같이 보험, 자기부담금 빼갖고 똑같이 적용해서 가입금액 한도. 그죠? 얘네들은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계산 방법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자기부담금 공제예요.
공제. 여기도 자기부담 공제인데 자기부담 똑같이 공제를 하되 그러면 가입금은 초과셔도 주잖아요. 얘는 뭐예요?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자기가 없고 가입금액 초과셔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손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요것을 지금 많이 써야 되니까 이 5포인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여러분 안 오실 때 혼자 조용조용하니 찍어서 올려드리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수익감 수확량에 요거 얼른하고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게요. 자, 수익감수의 수확량 할 때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이 미보상 감수량은 좀 특이해요. 이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수확량 조사잖아요. 수확량 조사할 때는 보상하는 재해가 뭡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 이겠죠. 그래서 이 보상하는 재해가 만약에 있는 경우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평년 수확량, 그죠? 마이너스 수확량.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감수가 되는 거죠. 수확이 줄어든 양이잖아요. 이게 감수량, 그쵸? 이 감수량에서 뭐예요? 미보상 비율만큼. 이렇게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근데 보상 재해가 없었어요. 신고가 안 됐어. 얘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으면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신고를 안 하면 사후 접수에 수확량 조사하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평년 수확량을 수확량으로 해버려요. 그냥. 그럼 뭐예요? 수확량 쪽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이 집이 이제 믿는 건 뭐예요? 수확기 가격.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하락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어요. 보상하는 경우가 재해가 없었을 때는 이때는 미보상 감수는 뭐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입니다. 미보상 비율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도 없는데 평년 수확량에는 10,000kg, 수확량에는 6,000kg, 4,000kg 감됐네. 그쵸? 4,000kg가 감이 됐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4,000kg 감된 것은 뭐예요?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어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원인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도 수확량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보상으로 평년에서 손익. 출제자가 시험 문제 보시면서 재해가 있었다. 내인의 피해가 있네. 강풍이 있네. 그런다면 이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냥 심플해요. 보상하는 재해는 없었고 수확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평년 수확량이죠. 왜냐하면 수확량 조사를 해도 미보상으로 평년까지 채워버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이 수확량이야.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미보상 감소가 4,000 하면 다시 수확량이 1,000kg, 10,000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 산정입니다. 얘는 돈으로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감소예요. 수입 감소니까 돈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기준 원래 이 농사 치면 이 양파 치면 우리 집에 이거 얼마 나와야 이 땅에서 이게죠. 평균수익이 얼마고 단가 얼마에서 얼마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로 이번에 농사를 져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기준 수입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시면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의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이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곱하기 기준 가격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놨어요. 이거 돈입니다.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평년 수확량. 실제 수입하면 수확량. 요거 내 창고로 가니까 실제 수입 맞죠? 그러다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이 미보상 감수량이 뭐예요? 보험회사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확량이죠.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 두 개 합친 거.
곱하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할 거냐, 기준 가격을 할 거냐, 기준 가격을 할 거냐, 수학기 가격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평수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평수임이거든요. 이게. 자, 기준 수입하면 이제 수입 돈만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년 수확량, 그렇죠? 그 다음에 수확량. 어차피 얘는 실제 수입에는 평년 수확량, 미보상이 다 합쳐진 거잖아요. 생에도 미보상. 같네? 그렇죠? 거기다가 평년입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은 얘가 지금 관건이에요. 수확량 미보상은 뭐 한다고요? 수학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집은 수익 감소 보장인데 뭐를 보장해 주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된 것도 보장을 기본적으로 해 주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돼서 언제 가격이 하락돼요? 수확기 가격이 하락되고 했을 때 가격이 하락되면 뭐예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준다고요. 가격이 하락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니 때문에 이 미니 작은 값 때문에 수확량은 보험금은 무조건 나오죠. 보험금은 무조건 나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재해가 있었다. 재해가 있었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수확량이 7,000kg이다. 자부담이 20%다. 이렇게 됐다면 이 양반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까? 물론 여기 이제 조건이 되겠죠. 기준 가격 2,000원 해볼까요? 2,000원. 양파 2,000원 안 해요. 1,000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준 가격이. 일단 우리 계산의 편의상 1,000원. 이렇게 1,000원 했어요. 그럼 이제 관건은 수학기 가격입니다. 사례 1, 2를 통해서 이 문제가 보험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이 지금 평년 수확량이 10,000kg, 수확량이 7,000kg. 그죠? 그 다음에 자부담 20%, 미보상은 없다네요. 조건 안 좋으면. 미보상 있다 해도 뭐 조건 정도 평년 수확량 빼가지고 미보상비를 때리면 될 거니까. 그때 이 집이 수확기 가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대폭등을 해버렸어. 양파가. 왜냐면 저쪽 외국 나라에서 양파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로당 얼마 됐냐면 5,000원이 됐어요. 수확기 가격은 언제 공시하냐면 농산물 유통공사 있죠. AT에서 지금 나주에가 있는 거예요. 전남 나주에 있어요. AT가. 거기서 수확기 때 공시합니다. 가격을. 보통 8월, 9월 달에 가격을 공시해요. 그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했을 때 인 경우 그죠? 수확기 가격이 300원인 경우 이제 대폭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보험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렇죠? 핵심.